네, 안녕하세요. 건강톡톡의 아나운서 정재희입니다. 유방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수술이 아닐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또 유방암 수술은 다 똑같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환자 상황에 따라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이한별입니다. 네, 교수님. 유방암 수술이라고 하면 보통 암 덩어리를 좀 절제해서 떼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어떤 수술들이 있을까요? 유방암에 대한 수술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나쁜 세포들이 있는 그 덩어리를 없앤다는 게 기본인데 네네. 암의 크기와 유방암 환자가 갖고 있는 유방의 크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부분 절제를 하거나 전절제를 하거나 로 일단은 두 가지로 나뉘고요. 네. 유방암은 겨드랑이 림프절로 전이를 많이 하는데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또 있을 경우에는 제거하기 위해서 감지 림프절 생검수를 하거나 겨드랑이 림프절 청소술을 하는 두 가지 수술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에 대한 수술 두 가지, 겨드랑이에 대한 수술 두 가지, 2 곱하기 2 해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 수술이 되고요. 전절제를 하더라도 요새는 재건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유방암 때문에 안 그래도 속상한데 모양이라도 그래도 보존 잘 시켜드릴 수 있게 미용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사연을 하나 받아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검진에서 작은 암이 발견됐는데 의사 선생님은 보존술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혹시 재발 위험이 있으니까 전절제술을 하라고 권하더라고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교수님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것 같나요? 일단은 담당 교수님이 부분 절제가 가능하다고 했으면 이게 안전하게 유방을 보존하면서 수술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존 수술을 하는 게 정답이고요. 전절제를 하면은 이제 유방이 없어지고 그 부위에는 재발을 안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부분 절제를 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같이 하면 전절제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 절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부분 절제를 유방 보존술을 하라고 말씀드릴 거고,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보존 수술을 하기 시작한 지 한 30-40년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데이터들이 쌓여가지고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도 나오는 데이터들 보면 오히려 부분 절제를 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했던 분들이 재발률이 낮다, 적다라는 데이터들 나오고 있어서 전절제를 했다고 해서 재발률이 더 낮다고 말하는 거는 이제 틀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보존 수술을 무조건 해서 재발률을 낮춰야 된다? 이것도 또 틀린 얘기고. 그럼 결국은 그냥 교수님 말씀 듣는 그렇죠. 게 가장 현명한 맞습니다. 거네요. 가장 심플하고 간단한 답이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 수술 방법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검사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수술 방법을 정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렇지만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암이기 때문에 딴 데로 전이를 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검사들을 우선 진행을 하는데 뼈, 폐, 간 순으로 전이를 많이 해서 뼈 스캔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침윤성 암 같은 경우에 이제 폐 CT를 찍으면 간까지도 보이거든요. 그것까지만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유방암의 그 위치나 크기나 이런 걸 평가하는 거는 유방 촬영하고 유방 초음파는 기본적으로 보고 초음파나 엑스레이보다 조금 더 크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유방암 병변의 크기와 위치와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유방 촬영에 더해서 MRI까지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쯤 됐으니까 제가 OX 퀴즈를 좀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수술 전에는 모든 환자가 반드시 PET-CT 검사를 해야 한다. 뭐일 것 같으세요? 저는 O? O?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X입니다. X. 아, 진짜요? 왜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전이가 처음부터 진단됐을 때 전이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비율이 낮아요. 우리나라만요? 네,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죠. 한 2-3%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PET를 찍어서 아무것도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그죠. 그러니까 CT나 뼈 스캔이나 뭐 이런 데서 다른 검사에서 다른 장기에 의심되는 소견이 조금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패턴을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전에 유전자 검사도 꼭 해야 되나요? BRCA1, 2가 대표적인 유전자인데 그걸 모든 환자들이 할 이유는 사실은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왜요? 페트도 다른 데 전이가 있을 확률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네. 하는 게 효과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BRCA1, 2 유전자에 유전자 변이가 있을 만한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환자들만 저희가 검사를 실제로 내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가족력이 있거나, 그다음에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그다음에 가족분들 중에 남성 유방암이 있거나, 남성 유방암의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유방암 100명에서 200명 중에 1명은 유방암 남성이다라고 돼 있기는 한데 네. 우리 병원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1년에 한 2,400명 수술을 하면 네. 5명에서 7명? 사실 그거보다는 더 적긴 하죠. 네, 그렇군요. 40세 이전에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생겼을 경우에는 가족력이 없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 한 가지 더는 유방암 종류 중에서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40세뿐만 아니라 이게 60세까지도 유전자랑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게 있어서 네. 60세 이하인데 3중 음성 유방암이다. 그런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거를 권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다른 환자분은 이런 고민을 또 보내주셨어요. 저는 한쪽에만 유방암이 있는데 유전자 검사에서 BRCA 변이가 있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반대쪽 유방 절제까지 권하셨습니다. 또 난소 절제까지 고려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제 유전자 변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확인이 됐으면 네. 한쪽 유방암이 있다 하더라도 반대쪽 유방암이 또 생길 확률이 일반인들보다는 높고 난소암이 생길 확률도 뭐 유전자 BRCA1인지 2인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많게는 30%에서 난소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권장사항은 유방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 수술을 하는 것은 권하게 되고요. 네. BRCA2는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고요. BRCA1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권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초기에 발견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기여도 항암 치료가 필요한 종류인 3중 음성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BRCA1은. 그러면은 항암 치료를 피하는 목적으로라도 반대쪽 유방암을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절제를 하라고 권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아마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 수술과 동시에 재건이 가능한지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았습니다. 네네. 가능할까요? 그럼요. 오, 동시에요? 동시에 가능하고 동시에 하는 게 훨씬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전절제를 동시 보거나 없이 하면은 네. 피부와 이 아래쪽에 있는 가슴 근육과 네. 이제 막 유착이 되고 이 공간이 줄어들기 있기 네, 때문에 네. 이걸 공간을 늘려야 되는 또 작업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렇네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걸 떠나서도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 수술을 할 때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랑 협진을 하시는 네. 건가요? 그래서 저희 외과에서 유방 전절제 수술을 하고 나면 네. 성형외과 의료진이 들어와서 보건 수술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럼 수술 시간과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회복 시간은 굉장히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네. 제 환자들은 요즘에 유방암임에도 불구하고 국소마취로 부분 절제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수술하고 한 2시간 있다 집에 가시고요. 그러겠네요. 대신에 이제 전절제하고 보건 수술까지 하면 조금 더 뭐 힘들어 데미지가 하시죠. 크니까. 그죠. 데미지도 크고 만약에 보형물 같은 걸 넣게 되면 항생제 치료가 조금 더 길게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입원 기간도 좀 길어지고 보건 수술할 때 이제 뱃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 흉터도 굉장히 크고 허리도 처음에는 못 피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회복 기간이 한 달까지도 필요할 수도 있고 해서 상황에 따라 정말 그렇죠. 다르네요.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수술만 하면 모든 치료가 끝나는 건지 또 재건을 하면 혹시 재발을 했을 경우에 늦게 발견을 하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수술이 가장 중요한 치료이긴 하죠. 네. 근데 연기암 같은 경우에는 전절제를 했을 경우에는 네. 치료가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부분 절제를 했는데 네. 호르몬 수정체가 양성이다. 그러면 또 항호르몬제를 먹어야 되고 또 부분 절제를 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 치료가 지속되는 거고 연기암 말고 1기 이상의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빨리 해야만이 수술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치료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이후 치료가 사실은 전체 유방암 치료의 결과에는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아까 원래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답은 수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 재건을 하면 재발을 했을 경우에 더 늦게 발견하지 않을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재건을 했다는 얘기는 전절제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전절제를 했다는 얘기는 항상 100%는 아니지만 유방 조직은 대부분은 제거가 됐다는 얘기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수술한 쪽에서의 재발은 거의 없죠. 거기에서 이제 뭐가 생길 확률이 낮은데 거기다 초음파는 또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 할 때 다 잘 보입니다. 제가 그 보건 수술했다고 잘 안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방암 수술의 핵심 안내입니다. 수술은 유방 보존술과 전절제술로 나뉩니다. 수술 전에는 초음파 MRI와 필요시 CT, PET-CT 검사를 시행합니다. PET-CT와 유전자 검사는 모든 환자에게 필수는 아닙니다. 브라카 변이가 있으면 반대측 유방이나 난소 예방 수술을 고려합니다. 수술만으로 끝나지 않고 항암, 방사선, 호르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유방암 수술의 종류와 기준, 또 환자분들의 실제 고민 등등 정말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무엇보다 의료진과 충분히 논의 후에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 건강톡톡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